위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하여튼 공부도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진짜.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에. 네? 자, 봅시다. 아휴, 공보쌤 또 뭐 이 내용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 봅시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설명합시다. 할게요. 내가 이 부동산을 니한테 줄 테니까 대금은 1억을 병인태에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넘길 테니까 대금을 이렇게 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익 보는 제3자 수익자고요. 이 사람은 승낙을 했어요. 낙약자. 낙약자. 계약을 승낙한 자. 그럼 이 사람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자, 요약자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돈 주라. 내가 보험료를 낼 테니까 자,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 줘라. 이렇게 수익자 지정을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우리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성립 요건에는 자, 우리 판소들은 지금 일단 78페이지 PC이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하고 을입니다. 자, 그리고 제3자에게 수익을 준다는 제3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하면 자, 두 번째 이제 효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병입니다. 자, 첫 번째 병이 뭡니까? 수익자죠. 자, 수익자는 첫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죠. 수익의 의사표시. 형성권이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고 성립요건이냐? 아니면 권리발생요건이냐? 어떤 겁니까? 권리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조금 바꾸거나 이렇게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자, 뭡니까? 병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다고요? 당사가 아닙니다. 자, 계약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나 무슨 배상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시험 포인트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못하지만 손배는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자, 병 봤으니까 갑부터 봅시다. 갑이 누굽니까? 갑이 요약자. 요약자는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을입니다. 을이 낙약자죠. 자, 낙약자는 첫 번째. 이행에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향유 여부에 대해서 자, 누구한테 최고합니까? 병인한테 최고하겠지. 자,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은 이거 받지 않으면 이거 발하지가 아니고 받지입니다. 이거는 받지 아니하면 수익한 겁니까? 수익을 거절한 겁니까? 수익을 한 겁니까? 수익을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걸 본다. 우리가 협의 무권대리 할 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은 추인 거절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거절 붙이면 된다 그랬죠. 수익 항류 여부에 대해서 을이 병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수익 할게요 말게요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하면서 항상 한 개 더 했던 건 뭐예요? 자, 우리가 30회 때 기출됐던 질문인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서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답을 받지 않았을 때는 뭐 한 것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겁니다. 갑이 을 보고, 자, 을이 이제 뭐냐면, 야, 네가 X분수 안 넘기면 내 대금 못 줘. 계약의 기한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권 있다 없다? 있답니다. 네 안 주면 내 못 준대. 네 X분수 안 넘기면 내 1억 못 준대 병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 좀 정리합시다. 자, 수익자는요, 뭐 채권을 받던 물건을 받던 다 됩니까? 됩니다. 채권이든 물건 상관이 없고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다. 자,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현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셔야 될 게 판례가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채무 면제해 준다. 위하는 거죠. 맞죠? 채무 면제는 되는데 채무 뭡니까? 변제하는 건 돼 안 돼? 채무를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무 면제는 되는데 변제는 안 돼.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변존적 채무인수 됩니까? 28일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둘 다. 변존적 채무인수 된다 안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의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자, 23번 문제부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형광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틀린 걸 고르랬어. 자, 1번 어떻습니까? 핵심이 뭐야? 성립 요건이 아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에 폈죠? 자, 260페이지에 23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때 행가판이죠.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입니까?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야. 요 얘기지요. 자,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질문입니다. 1번 맞는데요. 2번은 현존할 필요가 없다가 포인트지. 맞죠?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 설립 중인 법인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맞고. 3번은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형합해. 그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지. 3번 맞습니까? 3번 맞죠? 541조 내용입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니 안 주면 내 못 준대. 계약에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다 했죠? 542조인가 그럴 거예요. 수익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니 안 주면 내 못 준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현관편을 씁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누구야? 수익자 X죠. 수익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면은 해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나오잖아. 그럼 얘는 해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얘는 못하지. 맞아요? 그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거기다가 현관편 딱 해놓고 주어를 찾아야 돼. 수익자는 돼 있잖아. X야.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하나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 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병이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이 들었습니다. 자, 24번 문제 가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어디 현관편이었습니까? 변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 저기 적어놨죠? 28의 기출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이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자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변전적 채무에 해당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어떻습니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현관편.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죠. 그러면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은요. 자, 어디에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현관편 해놓고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야 돼. 해제할 수 있다 딱 나왔잖아. 그럼 주어가 뭐야? 요약자. 된다. 여기라네. 이게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앞에 주어를 찾아야 돼. 또 얘기해 줄게. 주어는 얻는 이가가 주어야. 알겠죠? 얻는 이가. 맞죠? 그럼 얻는 이가가 요약자는 돼 있잖아. 네, 맞죠? 해제할 수 있다 지금 맞는 지문이지. 맞죠? 근데 수익자가 해제할 수 있다 나오면 X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번 지문하고 23번의 5번 지문을 비교해서 딱 비교해놔. 알지? 자, 그래 놓고 해제할 수 있다 현관편 다 돼 있지? 수익자냐 요약자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알겠어요? 됐지? 네, 됐습니다. 이제 넘기시고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직접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하였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직접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리고 병이 현관편. 병이 무슨 의사 표시했다고? 수익 의사 표시했어. 병이 뭐야? 수익자야. 오케이?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갑병간에 요거 하셔야 돼. 하기 안 했네. 요 대가 관계는 갑병간의 관계는 요 보상 관계 보상 관계나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계약이라 합시다. 계약에 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다 계약 당사자 다르잖아. 맞죠? 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1번. 갑병 간의 법률 관계가 현관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을은 이를 이유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왜? 갑과 병과의 계약이 갑과 을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왜 그러는데? 갑과 병과의 관계가 계약은 갑과 을에게 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 전혀 다른 계약이야. 당사 달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1번은 거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 자, 그래서 갑병과의 법률관계,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갑과 을과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얘기입니다. 거절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은요. 갑을 간이네요. 갑을 간의 통전 없이 무효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보상 관계가 뭡니까? 무효죠. 무효면 을이 선의의 병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사람 선의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 계약이 무효니까 니한테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맞죠? 야, 통전 없이 무효니까 내 니한테 못 준대.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맞죠? 네, 맞고 3번은요. 자, 주어가 뭐야? 을이죠, 을이. 을도 계약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해제할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 병밖에 없어, 병. 맞죠? 계약 당사자는 이제 을이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이 계약을 해제했잖아. 을은 가병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자,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걸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급한 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여기서 누가 해제했어? 갑이 해제했죠. 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무슨 배상?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손배는 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은요.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대. 계약에 기한 항변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인테? 있다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야, 네가 안 주면 내가 대금 못 준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26번 문제 갑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을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의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병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했네요. 수익자입니다. 병이 수익자. 병이 수익의사 표시했다. 현관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을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자, 계약 체결한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갑과의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거 맞아.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 취소로서 병에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있다.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된 상태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6번부터 먼저 보겠죠. 26번.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병의 수익여사 표시를 한 후에 법률관계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병이 수익여사 표시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1번. 을이 갑의 기망행위로 체결을 했어요, 계약이. 그럼 을은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잖아. 을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취소 효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를 고쳐야 되고. 자, 2번 어떻습니까?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병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해제할 수가 없다, 현관패. 주어 누구야? 병은. 맞네. 병은 해제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아. 3번 갑니다. 각각 을의 매매 계약을, 매매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했다. 감액하기로 했다. 위에 문제에서 수익 여사 표시를 했어, 안 했어?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번 이랬어? 수익의 위에 문제에서 수익 여사 표시 했다며.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감액했다는 얘기는 변경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변경하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자, 소멸시키거나 변경해가지고 병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3번은 맞아, 틀려? 맞죠? 맞죠? 자, 4번 어떻습니까? 갑은 병과의 법률관계가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을에 대한 채무 부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갑과 병과의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라든지 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채무 면제입니다. 찼어요. 채무 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주요하다. 됐죠? 자,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맞는 내용이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을이 사기당했잖아. 갑으로부터 사기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권 행사는 무효가 됐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도 있어? 병인한테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보셔야 되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27번.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 중에 잔금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기소시키기로 을과 약속했다. 근데 수익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옳은 거. 자, 1번의 포인트는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끝에? 거절, 수익 거절이야. 됐어요? 문제 우리 이거 뭐 전부 다 조사까지 다 아니고 물어봤는데 답 없어. 뭐야? 끝에 뭐야 돼? 수익 거절이죠. 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거절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1번 X고. 2번은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현관펜. 확정됐잖아. 수익 의사표시로 확정됐잖아. 그럼 갑의 취소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있다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사기 강박 착오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이잖아. 병은 안 돼. 갑은 뭡니까? 해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 강박이 있으면. 자,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갑이 착오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어떻습니까? 네 안 주면 내 못한다 했죠? 이전 등기 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계약에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한 후에 갑병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맞죠? 을은 이를 이유로 병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을에 잔금 지급받겠다는 수익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갑병 간의 계약이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요. 대금 수령했잖아. 근데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로 밝혀졌어. 자, 그러면 이미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자, 이미 지급한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해제가 안 되니까 무슨 회복 청구도 안 돼? 해제 효과 원상 회복이거든. 원상 회복 청구도 안 되고 취소가 안 되니까 자, 부당이득 반환. 취소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이거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니 안 주면 내 돈 못 준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됐습니까? 자, 됐고 이제 해제와 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자, 79페이지. 자, 이제 계약에 뭐가 나옵니까? 해제. 자, 해제 나오면 첫 번째 시험 포인트가 최고 여부예요. 최고 여부입니다. 무슨 여부다? 최고 여부다. 자, 어떤 내용이냐? 최고 여부입니다. 최고 여부.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요거 이의불체 사부. 이거 봅시다. 판소도 돼 있죠? 몇 페이지? 79페이지. 이의불체 사부. 채무 불이행의 종류가 이의불체 사부입니다. 이의불체 사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행, 지체, 이행, 불능. 필기돼 있죠?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 변경. 부수적,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요거는 뭡니까? 해제 사유가 아니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했다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체를 하면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최고해요. 이행을 독촉하는 게 아래를 채자에다 고할 고자잖아. 최고합니다. 이행 불능은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나지. 안 합니다. 사전 변경은 잘 몰라도 됩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 잘 안 되는데 다른 책이 다 돼 있으니까 하지 않고. 자, 불완전 이행은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은 뭘 하고 최고를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판소도 옆에 되어 있지만, 자, 정기행위. 결혼식에 맞춰서 환희 가야 되는데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뭐 한다? 뭐 하지 않는다? 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하지 않아요. 정기행위. 그래서 이행하지 않기로 또 뭐 했을 때?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도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몇 번 문제 보느냐? 28번 문제 갑니다. 266페이지 28번 문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 말이야. 자, 기업번의 핵심 단어 얘기해봐. 지체. 지체 최고해야 되죠? 최고하지 않는 경우로 했으니까 기업번은 탈락. 니은번. 요거의 핵심 뭐야? 지체의 행간펜. 요거 최고해야 되죠? 오케이. 자, 니은번. 니은번은 니은번 쭉 읽어보니까 이행불능이네. 맞아요. 이행불능은 최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최고하지 않는 거를 고려했으니까 니은번. 그다음 디귿번은요.
끝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그래서 명백히 했다. 이전 등기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다.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은 어떻습니까? 이 지체죠. 이행 지체죠. 그래서 리얼번은 앞에다가 무슨 지체? 이행 지체야. 무슨 지체다? 이행 지체야. 이행 지체. 자, 그러면 최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미연번은요.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 현관 벤. 자, 그 다음에 비읍번은요. 무슨 행위? 정기행위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야. 그 계약에 환이 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비읍번은 정기행위. 그 다음에 미연번은 뭡니까? 약정 해제 사유 발생 시. 약정 해제 사유 발생 시.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것들은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은 최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최고 없이 말 수 있는 거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다. 총 몇 개다? 4개입니다. 답이 4번. 됐어요? 기업번은 지체죠. 맞아. 그 다음에 최고 해야 되고 리얼번 또 이행지체잖아. 하기로 안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번이 최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리얼번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고 했을 때 몇 개? 4번에 4개입니다. 29번 문제 갈게요. 자, 29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번 지문이 무슨 행위입니까? 정기행위지. 성질상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이 정기행위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시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정기행위라 하더라도 최고는 하지 않지만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표시. 자, 현관펜. 이행 거절에서 명백히 했잖아.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은 뭐 필요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또 X. 3번이 어디냐면 우리 판소노트의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면 해제권은 행사는 자, 해제권자가 을과 병과 정이야. 각각 을과 병이다. 상대방이 정이야. 전원으로 붙어야 돼요. 해제권 행사는 전으로부터. 근데 반대로 해제권자가 한 명이고 상대방이 을과 병과 정이다. 그럼 전원에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이게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547조 내용이죠. 해제권의 불가분성. 됐습니까? 자, 그러면 29번에 3번 지문 어떻게 됩니까? 그 1인에 하여도 틀렸죠? 자,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 된다고? 전원에게 해야 돼요. 1인에 대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 X.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별표 X. 자, 그래서 3번 또 X. 4번 어떻습니까? 자, 판소도 8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무슨 회복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원상 회복 한번 볼게요. 갑이 이 부동산을 넘겼어. 그리고 1억 줬어요. 1억 줘야 되는데 9,500만 원 맞았어. 얼마 남았어? 500만 남았지. 그런데 이 부동산을 다시 누구한테 넘겼다고? 병인한테 넘겨버렸어. 자,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어. 해도 얘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되고 취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야.
해제해도 요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런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해제했어.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얘가 능기붙다고. 그러면 누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뭡니까?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됩니다. 요거는 뭘 때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해제했는데 말소 등기 전에 능겨붙다. 이 사람 선인 경우에만 뭐 한다고? 보호를 해주고 요 사람만 취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나 동산일 때 인도나 대항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대항력은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죠. 임차권을 등기한다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되는 뭐가 된다고요? 제3자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해제하면은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돼. 목적물 넘기고 이 사람은 대금집인데, 자, 이 사람은 대금 목적 반환하면서 얘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이게 무슨 행위다? 해제할 때 원상 회복은 동시행위야. 그런데 제3자에 넘어가 버리면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제3 넘어가면은 뭘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 알죠? 그런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까지는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호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나 인도, 동산의 공시방법 인도, 부동산은 등기잖아. 근데 이 인도는 몰라도 돼요. 왜? 동산을 지금 낸 적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되거나 뭘 갖춰야 된다? 임차권에서는 대항력을 갖춰야지 보호되는 제3자 된다. 이래 놓으니까 뭐라 캐쌌노 이거. 이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매매 계약 해줬는데 자기가 9,500만 원, 500만 원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이제 부동산 넘길 수도 있지만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중개를 또 해줬거든. 주주했어. 뭐 했다고? 주주.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받았습니다.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 생겨요. 그런데 갑이 뭐야? 계약 해제다! 이래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찾아옵니다. 주계사한테. 갑이 해제하고 나와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주주했나? 물어봐야 돼. 주주했대?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보호된다. 걱정하지 마라. 갑이 해제하더라도 보증금 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어딘데? 판례에 있다. 알겠어요? 보호되는 뭐가 된다고?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격증 따가 설명되겠습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내는 이유가 뭐야, 이거? 이거 알고 물어보면 대답해란 말이야, 이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제를 하더라도 자, 해제하기 전에 요 제3자에 넘어가면 등기가 됐으면은 부동산 등기가 됐으면은 뭘 불문하고 보호돼?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넘어갔을 때는 누구까지만 보호한다? 선의까지만 보호한다. 그게 판소노트 81페이지 내용입니다. 알겠지? 네, 됐습니다. 해제하면 원상 회복할 때는 원물을 반환하고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 반환해야 되잖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9번에 4번 지문이 이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한번 두 번 나왔죠, 두 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대해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현관표현해야 돼.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현관표현 했죠? 그러면 누구까지만 보호돼? 선의.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틀렸지?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선의의 경우에만 뭡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가 된다 해야 됩니다. 뭐를 지워야 맞는 지문이야? 악의를 없애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 지문 나왔을 때 이 지문을 바꿀 수가 없어. 기출 지문이야. 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선이면 뭐만 나와야 돼, 밑에? 선의만 나와야 돼. 악이 나오면 X야, 무조건.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키 단어 찾는 게 중요하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까지만 보고? 선의만 보고. 악이 나오면 X예요. 답이 이거 틀렸죠?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한번 봐봐. 5번. 전법하기 계약을 해제하노라도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자, 옆에다가 46페이지 13번 문제. 옆에 적어놔. 몇 페이지? 46페이지 13번 문제. 46페이지에 14번 문제. 5번 지문 있지? 5번 지문.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차구리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잖아. 시험에 5번 나온 거야. 이거 모르면, 이 판례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차구에서도 시험이 나오고 해제에서도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옆에다가 266페이지 29번 참조. 29번에도 5번 지문이네. 맞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 배우고 난 다음에 계약법으로 가야 되는 이유 알겠죠? 겹치는 내용이 많거든. 알겠죠? 자, 해놨지? 그래, 적어 놓으면은 집에 갈 때 복습하겠죠, 진짜, 인간적으로. 네, 그 정도는 하겠지, 인간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와서 266페이지에 29번에 5번 지문 옆에다가 46페이지 13번 문제 5번 지문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30번 문제로 갑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갑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현관펜에 대해 이행불능 현관펜. 이행불능이든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어. 이행불능 상태야. 그럼 최고해야 안 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이행불능이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맞고 2번의 포인트는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중동은 뭐 잔금 안 줬다는 얘기야. 이행불능이 됐어. 그러면 매수인이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아니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 아니 생각해보자 그래. 우리 그래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응? 자, 여러분이 갑인데 을이고 5월 1일 날 요 판례거든. 지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 오케이? 근데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 이 매수인이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그럼 계약 해제는 갑이 합니까? 을이 합니까? 갑이 하잖아. 맞죠? 이 채무 불이행한 놈이 계약 해제하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이 사람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계약 해제하면 안 되지. 맞죠? 그럼 누가 해야 돼? 야, 니 주동식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해제야, 임마. 니 잔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해제야. 난 다 했는데. 무슨 말 알겠지? 그럼 해제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 채무 불이행 있는 사람의 상대방 이 사람이 해야 되죠? 맞아? 채무 불이행한 사람이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31번에 2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 30번에 2번. 30번에 2번. 30번에 2번. 맞죠? 매수인의 기책 사유에서 현관펜 30번에 2번. 매수인 기책 사유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경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는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매수인의 현관펜 지가 채무 불이행했잖아. 그걸 이유로 지가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 매도인이 해야 되죠. 갑이 해야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어떻습니까? 자, 당사 일방이 해제로 반환할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 이익이 있으면 상대방이 반환해야 되는 거 맞죠? 사용하면서는 이익이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맞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근데 기출 지문입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야. 자, 7번 봐봐. 7번 봐봐. 7번 봐봐. 뭐를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자, 7번 봐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누가 해제했어? 갑이 해제했잖아. 맞죠? 해제했어.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런데 나중에 와서 갑이 열보고 뭐 하냐면, 야, 빨리 중도금 지급해. 그러면 을이 뭐랍니까? 야, 임마, 니가 임마 계약 해제했잖아, 임마. 나는 이해 못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은 뭐냐? 채무 불이행한 사람이 계약 해제는 못하지만 해제가 된 상태잖아. 그러면은 내가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답니다.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갑이 해제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라고 중도금 지급하라고 잔금 지급하라고 하면은 을이 뭐랍니까? 야, 네가 계약 해제했기 때문에 내 이행 못해. 무슨 회복해? 그냥 원상 회복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또 시험에 나왔을 때 피눈물 흘렸습니다. 이거. 자, 당사 일방이 계약 위반으로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자, 상대방이 계약 해제해서 행간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되고. 자, 5번의 포인트는요. 5번. 해제는 할 수 있는데 누구인 대항 못합니까? 제3자 대항 못하지. 근데 어디 현관편해야 돼? 해제 후 원상 회복 등기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는 보호된다? 선의는 보호된다. 선의는 목적물을 권리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자,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했어. 계약을 위반한 사람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1번 문제 갑니다.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이행지체 행납해. 채권은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유효하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이행지체 나오면 채권을 해야 되잖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기간입니까? 상당 기간이거든요. 유효하다. 1번 맞고. 2번의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했죠.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를 철회해버렸어. 요것도 기출주문입니다.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면 최고하지 않는데 이를 철회했다. 다시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해야 돼? 최고해야죠. 최고해야죠.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일부 이행 불능인데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전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일부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됐어. 근데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현관펜 전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해제를 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입니다. 그래서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지한 경우 매수된 이전 등기가 되었던 소유권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무슨 복귀합니까? 자동 복귀합니다. 당연히 복귀. 4번 맞고요. 자, 5번 어떻습니까? 해제 있잖아. 해제하면은 원상 회복하고 손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해제하면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플러스 손배까지 플러스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나중에 담보 책임 물어볼 때도 해제와 손배 같이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선택이 아니고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이 X입니다. 그래서 31번에 5번이 틀렸어요. 넘기시고 32번에 1번은 그 나머지 쉬운 문제니까 1번이 틀렸어. 우리 아까 해제권 행사는 누구한테 한다 했어?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한테? 전원에게 해야 된다 했지. 자, 그래서 그 1인에게 하면 된다. OX, X 바로 답입니다. 봤던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고 33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최상이네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됐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답니다. 없다. 이게 부수적인 거죠, 이거. 가압류 말소해주면 되지. 압류 있으면 압류 말소해주면 되지. 자, 그럼 1번 맞아요? 해지할 수 없다를 해야 되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2번 지문 어떻습니까? 2번이 뭐지? 2번이 뭐지? 체결 후 수용됐다. 위험부담이잖아, 아까. 계약 체결 후에, 자, 어떻게 보면 태풍, 지진, 쓰나미, 수용,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무슨 부담이야? 위험부담이야.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해지가 채무 불이행 아니잖아. 위험부담이라니까? 위험부담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한다. 맞죠?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합니다. 근데 이미 이행한 게 있으면 뭐합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해제 나오면 안 돼. 위험부담하고 채무불이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해제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2번 들렸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여기서 갑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잖아. 소유권 이행 불가능이 됐다. 이행 불능이지. 이행 불능이 되면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고 해제해야 되냐? 아니죠. 이행 불능 상태 되면 바로 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지.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잔금 지급 채무 이행을 제공하여야가 X입니다. 맞죠? 무슨 불능 상태가 되면 이행 불능 상태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수인인데 자 봐봐. 매수인인데 이 목적물이 박살나고 없다니까. 누가 박살내가지고 얘가 박살내가. 그럼 얘는 뭡니까? 잔금 지급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지. 맞죠? 이행 불능이 되면 바로 채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거 들었습니다. 잔대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게 X야.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이행 불능 상태니까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X. 4번 어떻습니까? 자, X 토지가 병소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갑의 기책 사유가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 된 경우 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판소노트에 85페이지 빼야 돼. 이제 담보 책임. 8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요 X 부동산이 누구 소유다고 지금? 병소유야. 권리 전부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타인에 있는 거잖아. 맞죠? 병소유고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누가 알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악이잖아. 여기 있네. 자, 봐봐. 알고 매수해도 계약 해지할 수는 있다. 에? 여기 부동산이 병소유라 가지고 받아서 못 넘겨준다고. 매수인은 계약 악이든 알고 있어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570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만약 X 토지가 병소유 있고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악이라 하더라도 매수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70조 내용이야. 570조.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 5번의 포인트는 사정 변경입니다. 찾았습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어요. 급격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답니다. 자,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됩니다. 자, 답은 몇 번? 4번인데 사정 변경은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넘기시고. 자, 34번은 뭐 알아서 풀어봐래.
풀면 돌기대. 알겠죠? 돌기랑 옆에 미칠 거야. 알겠죠? 풀이 안 해줍니다. 정말 풀이를 듣고 싶으면 오시면 돼요. 근데 뭡니까? 이면지를 한 2-3장 들고 가셔야 돼요. 저한테. 알죠?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버려,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풀어? 버려. 자, 35번 문제. 35번.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고 싶다. 뭐 이해가 안 된다. 찾아오지도 마세요. 알겠죠? 해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 5번 읽으면은 그래도 모를 거야. 알죠? 자, 알아서 하시고. 35번 넘어가시고. 3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길을 해주었다. 갑은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의 포인트가 합의 해제지. 맞아요?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거. 10년 동안 8번 나온 거.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되면 자,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이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자, 그리고 손배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상 회복 합의 해제되면 원상 회복할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손배는 못하지만 그러나 BOT 합시다. 그러나 제3자는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제3자는 뭐가 돼? 보호가 됩니다.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은 맞습니까? 자, 현관펜. 합의 해제된 경우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합의 해제 현관펜을 주고 35번에 1번 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35번에 1번 하고 있습니다. 맞고. 맞죠? 그럼 1번 정답이네. 1번 정답이네. 2번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더라도 아직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못한 갑은 자,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그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놓으시고. 자, 3번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하잖아. 원상회복. 해제하면 원상회복 하지.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 이득 반환한다. 비읍. 들어봤어? 원상회복할 때, 자 보세요. 원상회복할 때 이 부동산 넘기고 원물 반환하고 얘는 대금 반환하는데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 이득 반환한다고. 비읍. 그래서 답이 요 3번 맞아 틀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의미가 아니고 부당 이득 반환 차원이다 해야 되지. 자, 3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행지체가 아니고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뼈. 알겠어요? 네, 됐어. 뼈. 자,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고 부당 이득에 의한 손해배상 의미를 가진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3번 X. 자, 아까 참고를 하지만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 맞아 틀려. 잘하네. 맞죠? 잘하고 있죠? 자,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등기망의가 아직까지 을 앞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모르는 병이 해제 사실을 모르는 병, 현관펜.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자, 현관펜 등기를 했어. 모르고 선이고 등기를 했어. 병이 선이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권을 한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도 선의는 보호된다. 무조건 4번 취득한다라고 써야 됩니다. 4번 X고 5번은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자, 이거 아까 뭐랬어요? 이거 했잖아. 해제했잖아. 중도금 지급하잖아. 계약 해제했잖아. 근데 얘가 이행을 청구하면은 얘가 뭡니까? 야, 네가 계약 해제했으니까 나 이행을 못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5번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합의 해제되면 손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 넘기시고 36번 문제로 갑니다.
자, 36번, 37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내용이다.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제3자가 보호가 된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춰야 돼? 등기나 대항력 갖춰야 돼. 이 인도는 몰라도 돼. 왜? 동사는 우리 시험에 안 내거든. 부동사만 내. 등기와 대항력. 알겠죠? 자, 뭘 불문하고 보호됩니까? 선악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대항력 갖추든지 임대차는. 자, 그리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이 두 개 기억해야 돼. 우리 판소노트에 81페이지 돼 있지? 돼 있지? 갑시다. 자, 이제 제3자 저걸 묻는 거야. 자, 36번 문제. 계약 해제의 소급으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끝에만 줄 꾸면 됩니다. 자, 1번에 이 사람 됩니까? 자, 위에 적어놔야 돼.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대항력! 적어놔. 등기, 대항력 적어놔. 알겠죠? 반드시 등기나 대항력 갖춰야 돼. 오케이, 바리? 됐어. 그러면 1번 지문에 등기가 있어, 없어? 채권 양수 X에 무조건. 2번 지문 갑니다. 2번 지문에 등기 있어, 없어? X! 3번에 자,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가미했네? 되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4번 갑니다.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에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 여기 핵심 뭐야? 그렇지. 지금 잘한다, 이제. 대항력 갖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렇지. 잘한다. 등기하지 않았지? 그거 됐어. 아무것도 아니네. 등기된 게 답이네. 답 3번. 요 기출 문제를 짜집게 만든 거야. 자, 이제 갑시다. 자신 좀 생겼어. 37번. 해제 소급으로 보호되는 민법에 548조이라는 제3자에 해당되는 자. 자, 어디에 행간편에 돼? 제3자에 해당되는 자. 해제 제3자에 해당되는 자. 고르라 했어. 기억번. 등기 있어, 없어? 채권 양수받은 자 X. 니은문에 등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저당권 설정 받은 자. 저당권 설정이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돼, 안 돼? 돼. 저당권 설정한 자 있잖아. 설정 받은 자 돼 있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등기됐으니까 니은문 맞고. 디귿번은 토지 소유권을 매수한 자가 건물 매수했다. 안 되죠? 토지 받은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거야. 건물 받은 사람이 제3자야. 자, 지금 봐봐. 건물 받은 사람이 제3자야. 토지면 토지 받은 사람이 제3자야. 토지를 받았는데 건물을 받았다. 아니야. 제3자. 알겠어요?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두 번이 나왔어요, 최근에. 디귿번 X. 리얼번에서는 핵심이 나왔잖아. 대항요건 갖춘 자. 됐지? 네, 됐어. 다음 몇 번이야? 리얼. 다음 몇 번? 4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디로 또 가야 되냐면은 민법 총칙에서 요 뭐하고 비교해야 될까? 몰라, 니만 알지. 41페이지에 통정의 표시에 제3자하고 비교를 반드시 해야 돼. 에? 왜 그러냐? 여러분 알고 있어서는 출제연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여기 통정의 표시 제3자하고 얘야 제3자하고 뭡니까? 머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막 틀린다는 거 알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뭡니까? 요 내용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돼. 자, 다시 복습도 해보자. 41페이지. 이미 다 풀려져 있지? 통정의 표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맨 끝에 줄거라 있잖아. 저당권 설정 받은 자.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 경납받은 자 된다 그랬지? 맞아요?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리얼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안 된다 했죠? 기억나? 됐고. 자, 넘겨봐. 넘겨보니까 10번에 가압류한 자, 대여금 채권에 가압류한 자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해제해서 제3자에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뒤로 넘겨봐.
안 돼. 반드시 해제의 제3자, 계약 해제에서 제3자는 반드시 등기, 대항력 갖추고 해야 돼. 알겠어? 되겠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짬뽕이 된다는 거, 섞인다는 거 알고 있거든, 출제원들. 그래서 막 섞어내니까 잘 틀려. 알겠지? 해제에서는 반드시 등기나 대항력이야. 알겠지? 알겠죠? 근데 통정의 표시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압류한 사람 다 됩니다. 알겠어요? 비교되겠지?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두 개, 제3자 나오는 거 딱 요 두 개밖에 없어. 비교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그러면 아까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거기에 41페이지의 내용을 27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고 274페이지에서는 41페이지 참조해서 비교 설명 비교할 것 딱 해놓으시고 비교할 거 반드시 비교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됐지? 자, 이제 넘기시고 276페이지 38번 합의 해제 나왔어. 합의 해제 현관펜. 자, 이것도 뭐 간단한데 자, 합의 해제 답 3번이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손배청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3번 4번 묶어놓고 5번까지 묶어놓으시고 그런데 합의 해제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3번 4번 5번 딱 묶어놓으시면 되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맞아? 1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청약과 승낙 여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되고 합의 해제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들었어요. 자, 39번 문제 갑니다. 취소와 해제 이동이 뭔데? 다른 점. 자, 볼게요. 취소는 법률 규정, 제사 강착 들어봤죠? 위에 적어놔. 제사 강착. 취소는 제사 강착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해제는 무슨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 계약에서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둘 다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3번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적용되지만 해제는 어디 법에 배웁니까? 계약법에만 배우잖아. 계약만 적용돼요. 자, 공통점은 네 번째 해제나 취소는 둘 다 무슨 효가 있더라? 소호표가 있어. 그리고 밑에 가면 5번이 틀렸는데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부당이득 반환이야.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 들어봤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이고 해제는 뭡니까? 원상회복이지. 해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 범위가 같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해제는 뭡니까?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우리가 해제는 뭡니까? 원상회복이야.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까지 합니까? 손배까지 하죠. 그래서 범위가 같아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답이 5번이야. 이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16회 때 나왔어. 16회 때 거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왔어요. 거의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 10분 쉬었다가 강론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